자, 여러분 오늘 모의고사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급하게 오늘 지금 사회탐구 영역이 8시 15분에 문제지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정확히 제가 9시 좀 안 돼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한테 그 해설 강의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설하고 우리 한번 풀어보고 얘기하죠. 제가 오늘 사회문화랑 정치화법 이렇게 해설 강의 할 겁니다. 먼저 하나씩 보시죠. 자, 1번 문제는 뭐 워낙에 전형적인 문제죠. 우리 앞에서 문제 자체에서 현상의 일반적 특징 이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자연현상이냐 사회문화현상이냐 이거 묻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글 다 읽으면 안 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밑줄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느냐 안 되느냐 요것만 판단하면 되죠. 자, 기억에 습지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사회문화 현상. 다음 니은에 습지에 버려진 비닐과 플라스틱을 재활용한대요. 자, 재활용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 사회문화 현상. 습지가 생태계를 보호, 이건 습지가 보호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연현상. 다음 리을에 습지는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한다. 역시 자연이 하는 거니까 자연현상. 다음 습지는 기후위기의 요인 중 하나인 탄소 증가를 억제하는, 습지가 탄소 증가를 억제한대요. 그럼 얘도 자연현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만하시 보시죠. 1번에 기억과 같은 현상은 몰가치적이다. 아니죠. 가치 함축적이다. 2번에 니은과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이 적용된다. 아니다. 그럼 뭐예요? 당위 법칙이 적용된다. 틀렸죠? 디귿과 같은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확실성의 원리. 어때요? 디귿은 자연현상이야. 그러면은 확실성, 필연성. 맞죠? 네, 답은 3번이죠. 리을과 같은 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아니죠.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죠. 5번에 미음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 건 사회문화현상. 고로 틀렸죠. 네, 아주 뭐 쉬운 문제,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다음 2번 문제 보죠. 자, 문화파트 문제죠. A에서 C가 각각 주류, 하위, 반문화 중 하나래요. 유일신을 숭배하는 네모교를 오랜 기간 국교로 유지하고 있는 갑국에 조상신을 숭배하는 땡땡교가 유입되었다. 갑국에서 땡땡교는 처음에는 일부 집단만이 공유한 A였다. 그럼 A는 뭐야? 일부 집단만 했다고 하니까 하위 문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땡땡교 신자들이 각국의 비인, 각국에서는 네모교를 오랜 기간 국교로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네모교가 뭐란 소리야? 주류문화란 소리죠. B는 주류문화. 자, B인 네모교가 숭배하는 유일신을 부정하면서 땡땡교는 C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C는 반문화. 자, 1번에 A는 B와 달리 시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A는 B와 달리,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와 달리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그럼 주류 문화는 뭐 영원히 주류 문화인가요? 아니죠. 그죠? 네, 틀렸습니다. 이번에 B는 C와 달리, 주류 문화는 반문화와 달리 문화 다양성에 증가한다. 달리가 틀렸죠.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둘 다 문화 다양성의 다양성 증가에 기여한다. 3번에 C는 반문화는 A, B와 한 사회에서 공존할 수 없다. 왜? 우리나라 한국 문화 주류 문화. 그죠? 그 다음 청소년 문화, 하위 문화. 그 중에 비행 청소년 문화, 반문화. 다 같이 있잖아요. 그죠? 4번에 A, B는 C와 달리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의 정체성 강화에 기여한다. 셋 다 아닐까요? 그죠? 달리가 틀렸습니다. 5번에 C는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해당하지만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건 뭐 크고 작고의 관계인데
하위 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적 하위 문화와 일탈적 하위 문화. 일반적 하위 문화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뭐 지역 문화, 세대 문화 이런 이제 하위 문화고요. 그 다음에 일탈적 하위 문화가 이제 반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 문화는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주류 문화 안에 하위 문화가 존재하는 거겠지. 그죠? 답은 5번이 된다. 역시 뭐 평이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 3번 문제는 연구 방법에 관련된 1단원에 나오는 문제죠. 자, 연구자 갑은 집단 간 경쟁이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의 청소년을 연구 참여자로 모집한 후 무작위로 네 모듬으로 구분하였다. 모듬 A와 모듬 B는 숲 체험 활동을 하였고 모듬 C는 모듬 A의, 모듬 D는 모듬 B의 활동을 관리하였다. 그러니까 A, B가 체험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C랑 D가 관리를 했다는 얘기죠. 1일차에 모듬 A와 모듬 B는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어진 과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갑은 2일차에 모듬 A와 모듬 B에게 경쟁 모듬의 존재를 알리고 과업을 먼저 해결하는 모듬에게만 별도의 상품을 제공한다고 공지하였다. 한편 모듬 C와 모듬 D는 자신이 관리하는 모듬 A와 모듬 B가 과업 수행 중 나눈 대화에 나타난 칭찬과 비난의 횟수를 관찰하여 일자별로 기록하였다. 지금 막 꼬아놨죠. 갑이 기억에 이제 모듬 C와 모듬 D가 관찰하며 기록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듬 A와 모듬 B 모두에서 1일차 대비 2일차에 소속 모듬원에 대한 칭찬 횟수는 증가하였고 비난 횟수는 감소하였다. 자, 연구자 갑이 이제 하려던 연구가 집단 간의 경쟁이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예상했대잖아. 이 사람의 예상은 맞았네요. 그죠? 자, 1번에 갑은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모두 활용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이 연구에서 시행한 연구 방법, 즉 자료 수집 방법은 어떤 걸로 자료 수집을 했죠? 모든 구분했죠. 그 다음에 서로 분리시켰죠. 그리고 각각의 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게 근데 지금 1번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게 자 보세요. 무작위로 네 모듬으로 구분을 했대. 그리고 A와 B 모듬 모두에게 숲체험 활동을 시켰대. 언뜻 보면은 뭔가 이 집단을 나누어 놓고 처치했나? 또는 통제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아니야. 그저 분류해 놓은 상태에서, 분류했다고 무조건 실험법 아닙니다. 분류해 놓은 상태에서 둘 다 똑같이 체험 활동 시켰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경쟁 모듬이 있다는 걸 알려줬던 것 뿐이지. 그리고 각각 참여해서 관찰시킨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질적 연구 방법, 즉 참여 관찰법을 통해서 연구를 시행한 것이죠. 그죠? 자, 2번에 모든 A와 B는 실험 아니죠. 이건 그냥 지우면 되잖아. 어차피 실험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디를 통제했습니까? 어디를 처치했죠? 안 했습니다. 3번에 1일차와 2일차 모두 독립변수에 대한 처치가 이루어졌다. 자, 여기서의 독립변수는 뭐였죠? 경쟁 모듬이 있냐 없냐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언제 알려줬죠? 2일차에 알려줬죠. 4번에 기억은 모듬 C와 모듬 D가 관찰하며 기록한 자료는 1차 자료에, 즉 본인이 수집한 자료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남의 거 쓴 거 아니잖아요. 그죠?
5번의 디귿은 비난 횟수는 니은 칭찬 횟수. 자, 디귿은 니은과 달리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다. 아니지. 이걸 가지고 자 보세요. 자,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질적 연구에서는 조작적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이걸 풀면서 긍정적 평가라는 것을 칭찬 횟수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맞을 수도 있죠.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과 과정에서 양적 연구에서 연구 설계 단계에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하죠. 이때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예요. 그죠? 그런데 질적 연구에서는 하지 않는다? 그렇진 않습니다. 구체화시킬 수는 있어요. 일단 여러분 여기서 아마 되게 혼동이 왔었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긍정적 평가라는 것이 말 그대로 종속 변수라면 이 종속 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라고 둘 다 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습니까? 제가 봤을 때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 같아요. 네. 그래서 5번은 틀렸다. 달리. 이런 말이 틀렸다. 오케이. 다음 문제 넘어가죠. 자, 연구윤리네요. 자, 기억에서 리을을 연구윤리 측면에서 적절하게 평가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연구자 갑은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했네요. 갑은 조사에 앞서 연구 대상자가 응답 중단을 요청할 경우 즉각 조사가 중단된다고 설명하였다. 갑은 실제로 조사 진행 중 응답 중단을 요청한 노인들에 대해 조사를 중단하고, 여기까지 문제 없네요. 해당 답변 자료를 폐기하였다. 노인들이 연구 목적을 알게 되면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갑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에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알리지 않았다. 이게 좀 문제가 되죠? 그죠? 갑은 자신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관심을 가진 네모기업이 연구 자료를 요청하자 연구비 지원을 받는 대가로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나머지 모든 연구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것도 살짝 문제가 되죠. 보시죠. 기억은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한 것이므로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쵸? 문제 없죠?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위배되지 않습니다. 니은은 연구 자료 조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쵸? 이미 약속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폐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윤리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디귿은 연구 자료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아니죠. 목적을 연구를 시작할 때는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라면 가능해요. 그렇지만 연구가 끝나고 나서는 꼭 알려줘야 됩니다. 네. 리을은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한 것이므로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삭제하고 나머지 다 제공했다고 해서 뭐 익명성 보장했으니까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답은 자 1번이 되겠죠. 자 5번 보시죠.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 딱 봐도 빈곤이 나오길래 이건 5번에서 벌써 도표 문제가 나와? 라고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아니에요. 그냥 개념 문제입니다. 자, 빈곤의 유형 A에 대한 옳은 설명을 4가지 쓰시오. 일반적으로 빈곤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관련된 물질적 결핍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설령 인간으로서 최소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확보된 상태라 해도 사회의 전반적 소득 수준과 비교하여 소득 수준이 낮은 상태 역시 빈곤으로 분류된다. 이런 유형의 빈곤을 A라 한다. A가 뭘까요? 상대적 빈곤이 되겠죠. 절대적 빈곤은 말 그대로 절대적인 생활 수준이 기준 이하인 경우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최저 생계비 미만의 소득. 그 다음에
그 사회의 소득 수준과 비교하여 소득 수준이 낮은 상태. 그럼 상대적 빈곤이잖아요. 중위소득의 50% 미만. 그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파악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얘가 기억으로 돼 있어. 그 다음에 가, 나가 뭔지 모르겠고요. 근데 나는 틀렸네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죠. 오히려 절대적 빈곤은 후진국에서 문제가 되지만 상대적 빈곤은 오히려 선진국에서 더 문제가 된다. 자, 보시죠.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채점 결과는 동일하다.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채점 결과는 동일하다. 자, 지금요. 채점 결과 우리나라에서 객관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파악한다라고 얘가 썼잖아요. 그럼 여기선 맞다고 했을 거야. 그죠?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썼으니까 여기서는 틀렸다고 했을 거야. 고로 채점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 가에는 우리나라에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선이 결정된다가 들어갈 수 있다. 아이, 안 되지. 이건 뭐예요? 절대적 빈곤이죠. 디귿. 나에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틀렸다고 되어 있죠? 자, 틀린 채점 맞습니다. 디귿이 맞아요. 이거는 주관적 빈곤이에요. 주관적 빈곤.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아, 재채기가.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6번. 문화의 속성 문제죠. 학생별로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배정받은 문화의 속성이 부각되는 사례를 작성하세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의 젓가락 사용법을 익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거 뭘까? 학습성이겠죠? A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특정 기간에 신들이 인물을 교대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기간을 신성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는 공유성이 돼야 되죠. 자, 그런데 갑, 을, 정만 옳은 사례를 제시했고, 그러면 이렇게는 맞다는 얘기네. 그 다음에 병은 기억, 무는 니은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병은 학습성에 대한 거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무는 공유성에 대한 거를 제시했대요. 자, 그러면 1번에 기억은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더욱 복잡하고 풍부해진 풍부 이런 말로 하면 뭐예요? 축적성. 2번 니은은 문화가 여러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 연관 키워드죠? 뭐예요? 전체성. 3번에 가에는 내비게이션 등장 이후 운전할 때 종이 지도로 길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졌다가 들어갈 수 있다. 자, 병은 틀렸다 그랬어. 그리고 병은 가에다 뭘 썼대? 학습성을 썼대. 근데 지금 3번 선지 나온 건 뭐예요? 변동성이야. 이게 들어가면 맞는 말이 된단 말이지. 틀렸죠. 4번에 나이는 예전에는 혈액형으로 성향을 파악했지만 요즘은 성격 검사 결과를 통해 MBTI인가? 성향을 파악하는 것을 즐긴다가 들어갈 수 있다. 나에는 이게 들어갈 수 있다. 안 되죠. 이건 뭐야? 변동성이잖아요. 5번에 다에는 팬클럽마다 좋아하는 연예인을 상징하는 색깔을 정하고 그 색깔을 응원에 활용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자, 이게 들어가게 되면 공유성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지. 왜? 전체성에서 틀렸으니까. 갑을 정만 맞았잖아. 근데 팬클럽마다 각각 그거 어떤 특정한 연예인을 상징하는 색깔을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5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7번. 옳은 것. 취업 특강 개설을 위한 재학생 대상 사전조사.
취업상담센터가 취업상담센터가 주관하는 취업 특강을 교내 독서 모임, 왜 이런 걸 지금 밑줄 칠까요? 딱 보니까 여러분 우리 눈으로 한번 딱 스캔하잖아. 뭐 사회 집단, 공식 조직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100%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풀 때 아예 밑줄을 쳐가면서 하면 좋아요. 교내 독서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을과 들었음, 갑이. 그러면은 갑이랑 을이 같이 들었네요. 이번에는 총동창회의 주최로 땡땡 기업에서 진행하는 취업 특강에 참여할 예정임. 네모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병이 추천해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 개설 여부가 궁금함. 을은 네모 시민단체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후배와 여름방학에 세모 방송사가 주관하는 지역 체험활동에 참가할 예정이라 취업특강 참석이 어려움. 언론인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방송인협회의 특강 개최를 취업상담센터에 건의하고 싶음. 취업상담센터. 고등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 수업 보조 강사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갑이 땡땡 기업, 아까 나왔던 거죠? 에서 진행하는 취업 특강에 같이 가자고 함. 졸업 후 대학원 진학도 고민 중이라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음. 우리 약간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까요? 지금 등장인물이 갑, 을, 병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문제를 보면서 하죠. 갑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공식 조직의 개수는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보다 많다. 공식 조직 찾아보시죠. 취업상담센터는 공식 조직이야. 그죠? 그 다음에 교내 독서 모임은 비공식 조직이야. 총동창회가 있구나. 총동창회는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가 되죠. 땡땡 기업 공식 조직이죠. 네모 시민단체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가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하나, 둘, 셋, 4개 나왔네요.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2차적 사회화기관, 시민단체 2차적 사회화기관이죠. 그다음 방송사 2차적 사회화기관이죠. 방송인협회 2차적 사회화기관이죠. 취업센터 2차적 사회화기관이죠. 어때요? 4개. 많다가 아니라 동일하다.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 그럼 자발적 결사체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방송인협회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와 같다.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가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와 같다. 을은 네모 시민단체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 일단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근데 방송인협회에 언론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방송인협회의 특강 개최를 취업상담센터에 건의하고 싶음. 취업상담센터에 건의하고 싶음.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한 게 있어요. 네, 애매한 게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인협회가 네모 방송사는 이건 누가 봐도 공식 조직인데요. 이건 공식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취업상담센터도 얘도 공식 조직이죠. 근데 우리가 자발적 결사체에 시민단체, 이익집단, 그 다음에 친목집단 이렇게 있는데 방송인협회
이거를 뭐 시민단체 내지는 이익집단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선생님도 지금 이제 문제 바로 뽑아가지고 바로 이제 보면서 여러분 해설 강의 해주고 있는 거라서 아직 네, 뭐 아무것도 나온 게 없죠. 근데 지금 선생님 봤을 때는 방송인 협회가 자발적 결사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시민단체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을이 속해 있는 것도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다음 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와 기관의 개수. 자, 공식적 사회와 기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고등학교가 나왔죠. 그 다음에 대안학교 나왔죠. 그리고 대학원 나왔죠. 이건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에요. 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보다 많다. 일단 갑이 속해 있는 곳. 일단 갑은 교내 독서의 학교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그쵸, 뭐 다른 어떤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속해 있는 내용들은 지금 보여지지 않네요. 그죠? 네. 3번 틀렸고요. 4번에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는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거 하나씩 또 다 봐야겠어요. 갑은 을하고 교내 독서 모임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네모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병이 추천해줬어. 그렇다면은 갑은 네모 시민단체에 일단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병 한번 읽어볼까요? 대안학교에서 수업 보조 강사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갑이 그럼 대안학교에서는 같이 있어요. 그죠? 그럼 대안학교는 2차 집단이라는 2차 집단일 텐데 그리고 그리고 졸업 후 대학원 진학도 고민 중이라 자 오케이 그럼 일단 대안학교 하나네요. 다시 보죠.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는 병이 속해 있는 비공식 사회화 기관의 개수보다 적다. 비공식 사회화 기관이 없죠. 네. 지금 병은 비공식 사회화 기관에 속해 있는 곳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비공식 사회화 기관은 교내 독서 모임 정도로 보여지는데 여기에는 을과 함께 갑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4번은 틀렸네요. 5번에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비공식 조직은 없지만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비공식 조직 있잖아요. 교내 독서 모임. 을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이익사회는 있다. 을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그럼 을과 병이 함께 있는 곳은 보여지지 않는데요. 그죠? 네.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자, 8번 볼게요. 자,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사회 변동이론, 순환론이냐, 진화론이냐. 각각 가 인간의 성장처럼 사회도 성장해 나간다. 하지만 인간이 성장을 멈추고 노화가 진행되듯 더 안 봐도 되죠? 인간이 성장을 하는데 노화도 된대. 사회도 일정한 한계점을 지나면 성장의 그래프는 꺾인다. 뭐죠? 사회 유기체설에 입각한 사회 순환론이죠. 사회는 본질적으로 과거의 유산을 토대로 더 나은 상태, 즉 변화 이퀄 발전, 진화론이죠. 자, 가는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맞죠? 네. 역동적 대응이 안 되죠. 왜냐하면 순환론에서 전제하는 이 순환 과정은 워낙 장기간입니다. 중단기적 사회 변동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2번에 나는 사회변동이 항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지. 항상 발전이죠. 가는 나와 달리 서구 사회가 가장 진보한 사회임을 전제한다. 나는 가와 달리. 나는 가와 달리 사회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 아니죠. 바뀌었죠. 가는 나와 달리. 그 다음에 5번에 가는 단기적 사회 변동을, 나는 장기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틀렸죠. 가는 아주 장기적, 나가 오히려 단기적이죠. 네. 오케이. 9번. 자, 일탈이론이네요. 각각 아노미, 차별규제, 낙인이론. 일탈이론 A, B, C의 사례로 일탈을 저지른 갑, 을, 병의 진술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진술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갑은 문화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 부족. 그럼 일단 이렇게 보면은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아노미예요. 머튼의 아노미. 한 번도 부족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을은 일탈자들과 어울리거나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자, 한번 꼬았네요. 그럼 이걸 따라 했다라면 차별적 규제 이론이고, 병은 여러 사회 규범을 위반했음에도 비난이나 제재를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비난 받았다라면 낙인 이론이고,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갑을 병에게 서로 다른 일탈 이론을 적용해 보면 갑의 일탈은 A나 B, 을의 일탈은 B나 C, 병의 일탈은 A나 C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하나씩 우리가 대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갑은 아노미를 겪은 적이 없어. 아노미를 겪은 적이 없어. 그렇다면은 갑은 차별적 교제 혹은 낙인 이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을은 차별적 교제 이론에 대해서는 아니야. 그러면은 아노미나 낙인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병은 낙인이 아니야. 그러면 아노미나 차별적 교제가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갑의 일탈은 A나 B, 그럼 차별적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이 A 혹은 B 중에 하나는 얘기잖아. 그러면 C가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C가 아노미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을은 B나 C래요. 지금 아노미나 낙인 이론이야. 그러면 아노미는 C였잖아. 그럼 B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낙인이란 소리잖아요. 그럼 A가 차별이란 소리지. 확인. 병. 낙인 이론은 아니야. 그럼 병은 A나 C로 볼 수 있대. 아노미나 차별. 딱 맞네요.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자, 1번. A. 차별적 교제 이론은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제도화된 기회의 확대를 중시한다. 틀렸죠. 제도화된 기회의 확대. 이거는 오히려 머튼의 아노미론에 적용하는 게 나을 그런 내용들이죠. 2번에 B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일탈의 학습 과정에 주목한다. B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일탈의 학습은 차별적 교제 이론이니까 A에 들어가줘야 되겠지. 3번에 C는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이거는 차별 교제죠. 4번에 낙인 이론은 차별 아노미와 달리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 너무 답이 손들고 서 있죠. 네. 5번에 C는 아노미는 A, B와 달리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강조한다.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강조한다. 이건 뭘까요? 사회 규범의 통제력. 듀르켐의 아노미론이 되겠죠. 네. 오케이. 자, 10번 보시죠. 자, 다시 또 자료 수집 방법. 가는 자료 수집 방법 A, B, C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가에 대한 예, 아니오의 응답을 통해 A와 B를 구분할 수 있대.
A와 B를 구분할 수 있대. 하지만 B랑 C는 구분이 안 된대. 단 A에서 C는 각각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중에 하나다. 자, A가 질문지법이라면 가에는 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할 때 활용합니까? 가 들어갈 수 없다. A가 질문지법이고 만약에 B에 그 면접법 혹은 참여관찰법 뭐가 들어와도 구분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바뀌어야 되겠죠. 이번에 A가 면접법이라면 가에는 언어나 문자로 소통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까? 가 들어갈 수 있다. 언어나 문자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자료로부터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까? 가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들어가려면 A가 면접법이고 가에 이러한 질문이 언어나 문자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까? 이에 대해서 예라고 말하는 거는 참여관찰법이 될 거고, 거기다가 A가 면접법이라면 그렇다면은 A와 B를 구분할 수는 있죠. 그죠? 그런데 자, A가 면접법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B가 참여관찰법이 돼버리고 C가 질문지법이 된다면 B와 C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가 질문으로. 그럼 언어나 문자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자, B와 C 아니요가 되잖아. 자, 구분할 수 없다. 근데 여기 A, B는 구분할 수 있다. 조합이 안 맞아요, 지금. 네, 조합이 안 맞습니다. 하나씩 넣어보면 3번에 C가 참여관찰법이라면 좀 지우고 할까요? C가 참여관찰법이라면 가에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입니까? 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럼 B랑 C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A, B는 이제 다른 카테고리고 B와 C를 이 질문으로 구분할 수 없다라 그랬는데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인 게 뭐죠?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인 것. 질문지법이랑 면접법이야. 근데 이 질문을 이거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가 맞는 말이지. 정답은 3번이네요. 4번에 C가 질문지법이라면 가에 자료 수집 과정에서 표준화, 구조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입니까? 표준화, 구조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인 건 질문지법이야. 근데 B와 C를 B에 뭐가 들어가던 얘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죠. 5번에 가에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습니까? 가 들어간다면 B는 주로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로 한, 방법론적 일원론은 양적 연구죠. 연구에 활용된다. 보통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려운 거는 질문지법이죠. 그런데 질문지법도 문맹자에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음성으로 하는 경우라면, 음성으로 설문조사하는 경우라면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B가 질문지법으로 그렇다면 B를 질문지법으로 확정시킨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A, C 여기에는 면접법 내지는 참여관찰법이 각각 들어갈 텐데 요 말이 들어갔을 때 어렵습니까?
들어가면은 B의 질문지법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A, B를 구분할 수 있다. 근데 B, C는 구분할 수 없다? 구분할 수 있다. 고로 5번도 틀렸다. 오케이. 다음 문제 볼까요? 자, 11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표는 갑에서 병국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서는 A의 비율이 가장 낮다. A의 비율이 가장 낮다. 어디가 제일 낮다? A는 중층이 되겠네요. 단, 갑에서 병국 계층 구조는 각각 피라미드, 다이아몬드, 모래시계형 중 하나이다. 그럼 이제 A, B, C가 뭔지 알아내야 되잖아. A는 중층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B랑 C가 각각 뭔지 알아내야 되는데 자, 갑국의 중층이 지금 30이고요. B랑 C가 20, 50이야. 그죠? B랑 C가 20, 50이야. 그렇다면 이거를 만약에 다이아몬드로 하려고 해도 안 돼. 왜? 중층보다 큰 C가 있으니까. 그죠? 모래시계로 하려고 해도 안 돼. 그죠? 왜? 중층보다 작은 B가 있으니까. 그죠? 그럼 조합상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그렇다면 얘가 상층이 돼야 되고 얘가 하층이 돼야 돼. 그럼 2, 3,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논리대로 자, 을국은 중층 20, 상층 30, 하층 50.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피라미드네. 얘는 2, 5, 3 다이아몬드네요. 다 했네요. 아, 피라미드래. 얘는 모래시계. 네, 이렇게 되죠. 모래시계. 정정하고요. 얘는 모래시계형, 얘는 다이아몬드형 이렇게 되겠죠. 기억에 병국은 갑국과 달리 자, 이거 무조건 지워야죠. 폐쇄적 여부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니은에 병국의 계층 구조는 을국의 계층 구조에 비해 사회 안정성이 당연히 높다. 갑국과 병국 모두 해당 국가에서 상층 인구가 가장 적다. 맞네요. 아이고. 리을의 을국의 계층 구조는 갑국, 병국 계층 구조와 달리 주로 근대 이후 산업사회에서 나타난다. 아니죠. 모래시계형은요, 통상 그 세계화, 정보화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모형입니다. 근대 이후 산업사회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피라미드형 같은 경우도 근대 이후 산업사회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틀린 말이죠. 자, 12번에 문화 이해 태도 보시죠. 문화 이해 태도면은 뭐 문화 상대주의냐, 자문화주의냐, 사대주의냐 이거 보는 거죠. 자, 진행자가 A국의 피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A국 국민 갑 여행 가서 B국 피자를 먹어본 이후로 네모 피자는 쳐다도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피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B국의 정통 피자 조리법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사대주의. B국 국민을 네모 피자는 피자의 본고장인 우리나라 피자와 비교하면 우리를 기준으로 딴 걸 비교하잖아. 피자로 볼 수 없다. 이것 이름조차도 불쾌하다. 자문화 중심주의. C국 네모 피자는 A국 고유의 식재료로 국민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피자입니다.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거니까 존중 받아야 되는데. 상대주의. 1번 갑의 태도는 선진 문물 수용에 적극적이죠. 을의 태도는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렇죠. 답은 2번. 병의 태도는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한다. 평가하는 건 문화 절대주의, 사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4번의 갑의 태도는 을의 태도와 달리
타문화와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 의례 태도가 타 문화와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죠. 그죠? 문화 국수주의 때문에. 5번에 의례 태도는 병의 태도와 달리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을은 자문화 중심주의인데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기는 어렵죠. 아예 열진 않는데. 그죠? 문화 파트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자, 문화 변동. A국 영화인들은 영화 산업이 발달한 B국 영화인에게 영화 제작 기법 및 특수 효과 기술을 배워왔다. A국 영화인들이 B국 영화인에게 배워왔어. 그 후 A국에서 자국의 전통적 정서와 B국의 특수 효과 기술이 섞인 새로운 영화 장르 뭘까 이거? 융합. 한편 B국 어업인들은 조업활동 중 C국 어업인이 끓여준 라면을 먹게 되면서 B국의 C국 라면이 전해졌다. 이후 B국 요리사가 C국 라면에 자국의 전통 소스를 가미해 국물이 없는 비빔라면을 개발하였다. C국 라면에 자국의 전통 소스를 가미해 국물이 아예 없는 비빔라면을 개발했다. 발명한 것 같은데? 자, B국의 비빔라면 조리 방식은 인터넷을 통해 C국 젊은이들에게까지 확산했다. 간접 전파됐고요. 자, 하나씩 볼까요? 1번에 A국에서는 B국과 달리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자, B국과 달리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그런데요, B국 요리사가 C국 라면인데 이거를 우리가 자극 전파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게, 자극 전파가 되려면 A국과 C국의 각각의 어떤 그런 문화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아야 돼. 그런데 어쨌든 간에 라면은 그대로 두고 조리 방식 조금 바꿔서 비빔라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극 전파, 다시 말해서 발명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A국, B국 모두 융합이 나타났다. 이번에 B국에서는 A국과 달리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B국에서는 A국과 달리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자, 이 부분 우리가 공부를 조금 많이 한 친구들이 어찌 보면 더 헷갈렸을 수도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파와 접변은 좀 차이가 있죠. 전파는 접변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에 부분적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접변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 사실 어떻게 보면 전파가 지속되면 접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파가 나타났는데 접변은 나타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기엔 조금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B국에서는 C국을 통해서 들어왔어. 그럼 전파가 됐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A국도 B국을 통해서 들어왔어. 전파가 됐다는 소리지. 이것을 전파가 이루어졌지 뭐 접변이 이루어진 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 두 나라 모두 융합이 나타났잖아. 즉 자발적 문화 접변의 결과가 융합, 그죠? 또는 동화, 또는 병존, 이런 거니까. 다음 3번. B국에서는 C국과 달리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 자, B국에서는 C국과 달리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 그러면 볼게요. B국에서는 지금 공존이 보이나? 자, 일단 볼게요. B국에서는 영화에 관련돼서는 A국에서 자국의 전통적 정서와 B국의 특수효과 기술이 섞여서 융합된 거고요. 그럼 영화에서 끝. 한편 B국 어업인들이 조업활동 중에 라면을 먹게 되면서 라면이 전해졌고, B국 요리사가 비빔라면 개발했고, 그래서 이것은 융합이 이루어졌고, 좀 공존이 보이지 않나요? 같이 있어줘야죠. 그죠? 4번에 A국에서는 직접 전파, B국에서는 간접 전파가 나타났다. A국 직접 전파 맞아요.
근데 B국은 간접전파가 아니죠. C국이 간접전파죠. 5번에 A에서 C국 모두 물질문화의 전파가 나타났다. 물질문화 뭐예요? 의, 시, 주 등과 같은 물질 플러스 이것을 만드는 기술 맞잖아요. 그죠? 요게 물질문화잖아요. 전파가 됐죠. 답은 5번. 자, 14번에 다음 가에서 라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네모 환경단체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하기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나 국민가수로 칭송받던 인기 연예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자 추모를 위해 사고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헌화와 함께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메모를 남겼다. 오랜 전통에 따라 여성운전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던 세무국에서 시민운동가 출신 대통령 후보가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해 이 법을 폐지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세웠다. 라에 노조는 정부의 연금 개시 연령 상향 정책에 대해 퇴직 후 연금 수령 시작 시기가 늦어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자, 사회운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출제 빈도가 좀 낮은 부분이긴 하나 보시죠. 기억에 가는 뚜렷한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이라 볼 수 있다. 그쵸? 지금 사회운동 요건이 나왔잖아. 목표와 방법, 지속적 활동, 사회운동이죠. 캠페인 활동을 꾸준히 목적, 대중교통 이용하기, 즉 탄소 중립을 위해서. 네. 다음 나는 조직적이지 않은 군중이 일시적으로 모인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운동이라 볼 수 없다. 에이, 그쵸. 헌화하고 처벌 강화하는 요구, 메모 남기고, 네. 이거는 사회운동이 아니죠. 다는 기존 사회의 부조리를 해소하고 개혁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이라 볼 수 있다. 세무국에서 시민운동가 출신이 여성 권리, 여권 신장을 위해서 이 법을 폐지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세웠다. 이게 무슨 사회운동입니까? 개인의 그냥 공약의 발표죠. 그죠? 노조가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네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이라 볼 수 없다. 이거는 노조가 이 집단인 것 뿐이지 노조가 자기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연금 개시 연령 상향 정책에 대해 퇴직 후에 수령 시기가 늦어져서 이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대부분 노동자들에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반대 서명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회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답은 1번.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가 뭐예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그러면 공공부조네요. 그럼 나는 뭡니까? 뭐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하는 사회보험이네요.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T년과 T 플러스 30년 모두 남녀 인구는 각각 1000만 명이 동일하다. 남녀 동일. 자, 이건 뭐 되게 간단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T년에 그냥 눈으로 봐도 돼. T년에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 뭐죠? 공공부조예요. 그럼 공공부조면 간에 그럼 T년에 여기 T년이잖아요. 제도의 남성 수급자 수는 여성 수급자 수의 3배이다? 아니, 남성 여성 똑같다 그랬는데 남성 15 여기는 뒤에 단위 뺄게요. 15 여성 45 틀렸죠? 다음 니은에 T년에 비해 T 플러스 30년에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 뭐죠? 사회보험이죠.
제도의 수급자 수는 60만 명 증가하였다. 자, 그러면 T 플러스 30년을 볼게요. 사회보험 요 예를 봐야 되겠죠. 남자 20만, 그 다음에 여자 40만, 합이 60만. 맞네요. 디귿 T년의 상호부조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뭐죠? 사회보험 중 남성 수급자 비율은 T년에 사회보험이니까 나고요. 나의 남성 수급자. 그러면은 중 T 플러스 30년에 강제가입의 원칙 이것도 사회보험이야? 제도의 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 비율 T 플러스 30년 여성 수급자 비율. 그럼 뭐예요? 얘죠? 보다 높다? 남성 수급자 비율은 T 플러스 30년에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 비율보다 높다. 잠깐만요. T년의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사회보험은 중 그렇죠. 남성 수급자 비율은 60%는 T 플러스 30년에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사회보험이죠. 제도의 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 비율. 그러면은 지금 자 이거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죠? 140만 그 다음에 디귿 보시죠. T년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중 남성 수급자 비율은 T 플러스 30년의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중 모모 중에 여성 수급자의 비율. 그러면 보세요. T년의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그럼 이거 뭐야? 사회보험? 그 다음에 이 제도의 수급자. 그러면은 이거 합친 게 T년의 전체 상호부조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잖아요. 이 중에 남성. 그럼 100에 60이네요. 그럼 60%.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에 강제가입 원칙 이거 혹시 사회보험이야? 되는 제도의 수급자 중 그럼 T 플러스 30년이니까 색깔을 바꿀까요? 자 이렇게네요. 그러면 160에 여성 80이죠? 그죠? 그러면은 160, 80, 50%죠? 네. 여성 수급자 비율보다 남성이 높다. 네, 맞죠? 네. 답은 니은 디귿이네요. 리을에 T년의 갑국 인구 중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뭐야? 사회보험. 비율은 T 플러스 30년의 갑국 인구 중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공공부조의 수급자의 비율보다 낮다? 에이, 틀렸죠. 답은 3번. 오케이. 자, 16번 볼까요?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보사회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금융 업무나 음식 주문과 같은 일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반면 온라인을 활용한 삶의 편의성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도 있다. 정보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은 정보통신기기의 구매 능력 정도,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급 정보에 대한 비용 지불 능력 정도, 소프트웨어 기술 습득 능력 정도, 정보 서비스의 활용 능력 정도 등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과 뒤처지는 사람으로 구분된다.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정보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각각의 정도에 따라서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과 뒤처지는 사람, 이들의 격차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대요. 1번에 정보 생산자의 신뢰성 문제, 이거는 아니죠. 정보화 과정에서 문화지체 현상이란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비물질 문화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한 문화지체 현상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3번에 비대면 관계의 증가로 인한 인간 소외,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 아니죠. 물론 나타날 수 있겠지만. 4번 정보 격차로 인한, 그쵸, 이거죠. 정보 격차로 인한 새로운 사회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번에 정보통신기기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병리 현상, 사회가 병 걸린 것 같은 병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나타날 수 있지만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다음 17번. 자, 관료제랑 탈관료제의 문제네요. 어디로 이직할지 고민 중이야. 자, 병이 다니는 회사는 업무 처리 절차나 규칙이 문서로 정해져 있어. 병이 다니는 회사는 관료제네요. 자신이 할 일이 명확하고 주어진 업무만 수행하면 시간이 갈수록 급여가 높아져 참 좋아 보여. 나는 을이 다니는 회사가 업적과 성과에 따라 연봉이 결정돼. 그럼 탈관료제죠. 업무 처리 절차보다는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점이 부러워. 을이 다니는 회사는 A의 특성. 그럼 A가 탈관료제, B가 관료제가 되겠네요. A는 B에 비해 업무 수행이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안 좋죠. 그죠? 니은에 A는 B에 비해 외부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용이하다. B는 A에 비해 목적 전치 현상. 자, 너무 절차와 문서화된 절차에 얽매인 나머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 목적 전치 현상. 이거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관료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죠. 그래서 B는 A에 비해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A는 의사결정의 분권화, B는 업무 수행의 분업화가 강조된다. 답은 4번이네요. 자, 18번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거 나오면 무조건 뭐야? 실제론이냐 명목론이냐 이 문제죠. 사회학의 지적 관심은 사회적 사실에 있다. 사회적 사실은 단순히 개인적 사실을 모아놓은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닌 고유한 대상이다. 법, 관습, 종교생활, 화폐체계와 같은 사회적 사실은 개인적 사실만을 통해서는 발견할 수 없다. 자, 사회적 사실이란 말이 나왔잖아. 이 말 나오면 외워도 좋아요. 실제론입니다. 실제론. 무슨 말이냐? 사회적 사실을 우리 국가 내지는 사회라고 생각해봐봐. 그리고 이 사회적 사실, 즉 국가나 사회는 개별적인 것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기억이 사회를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자적 실체로 본다. 맞죠?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이건 사회계약설과 관련있잖아. 사회계약설은 명목론에서 등장한 거죠. 명목론의 배경이 되죠. 즉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왜? 고유한 특성이 있으니까. 사회는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본다. 이거는 명목론이죠.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두 문제 남았네요. 자, 19번.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능, 갈등, 상상론. 자, 갑은 3점 맞았네요. 그거 하나 틀렸다는 소리지? 그 다음에 을은 2점, 병도 3점. 자, A는 B와 달리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간 갈등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는가? 그렇다면 이게 맞다라면 A는 갈등론이 되고
그 다음에 B는 뭐 모르죠. 뭐 기능론이 될지 상상론이 될지. 다음 A, C는 B와 달리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사회 구조를 중시하는가? 이게 맞다면 B는 상상론이 되고, 그죠? 그럼 C가 자동적으로 기능론이 될 건데, 이게 맞는지 조합을 보자고요. 자, 만약에 값이 3점인데 A가 갈등론이 맞다라는 전제하에 값을 채점하면은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얘 틀렸어요. 그럼 얘는 맞게 되고요. 그럼 얘 이거 다 맞아야 돼. 그런데 병을 볼게요. 병을 보면은 자, 이거 맞았어요. 그럼 이것도 맞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아니오가 나왔단 말이지? 그럼 하나는 맞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만약에 이게 맞다라면 얘가 틀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하면 3점 조합이 나와. 됐나요? 그 다음에 자, 을을 보면은 원래 얘 나와야 되게 왜 다 틀렸어? 그죠? 그럼 얘가 이걸 다 맞아야 된다는 소리야. 요게 다 맞아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래에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조합상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만약에 그러면 다른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이거를 얘를 기능, 얘를 갈등으로 봅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자, 그럼 얘가 A는 B와 달리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갈등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는가? 기능론이라면 아니요. 그럼 이게 맞게 된다고. 그럼 얘가 이건 맞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틀리고 얘는 맞게 되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값 같은 경우엔 얘 중에 하나가 틀려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 얘가 맞아야 되고요. 그죠? 그럼 얘는 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오가 하나가 맞게 돼요. 다음 병은 자, 여기서 얘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맞았고, 그럼 얘는 이걸 다 맞아야 된다는 소리지. 그죠? 그럼 얘가 이걸 맞고 이게 틀려야 되고, 그죠? 맞고 얘는 틀려야 되고. 자, 조합은 이렇게 나오네요. 오케이. 1번 A는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고 본다? 아니죠. 바뀌었죠? 2번에 B는 상상론은 기능론과 달리 다양한 사회제도의 상호 의존관계에 주목한다. 의존관계의 주목은 기능론이죠. 3번에 C는 B와 달리 갈등론은 상상론과 달리 인간이 상황정의에 기초한다. 상황정의 나오면 무조건 상상론이죠. 4번에 가에는 B는 A와 달리 상상론은 기능론과 달리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왜? 이게 들어가 버리면 여기 얘가 돼야 된단 말이지. 그죠? 아니오가 안 돼요. 5번에 나에는 자,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A 맞고 얘도 맞고 얘 틀리고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오케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약간 유형이 조금 쉽게 볼 수 있었던 유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표는 갑국과 을국의 인구 구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각각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중 하나이다. 각국에서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50이다. 단서가 하나 나왔죠? 그리고 T년 대비 첫 번째 단서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각국의 유소년 인구는 10% 감소했고 을국은 20%가 감소했대. 그리고 T년의 갑국과 을국 전체 인구는 동일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단서를 알아내야 되는데 자, 이거를 선생님이 하나
그려볼게요. 표를. 네. 자, 일단 갑국의 t년, 그다음 t 플러스 50년, 을국의 t년, t 플러스 50년, 그리고 뭐 나이 순서대로 유소년, 그 다음에 부양인구, 노년,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소년, 부양인구, 노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죠. 색깔 바꿔서. 자, 그럼 일단 A, B, C가 뭔지를 먼저 알아내야 해.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 우리가 T년과 각국의 T년과 을국의 T년의 인구가 동일하니까 100명이라고 우리가 잡아놓고 시작을 하자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갑국에서 T년의 유소년 부양비가 50이래. 그렇다면은 부양인구의 반이란 소리거든요. 왜? 유소년 부양비 계산하는 공식이 부양인구분의 0에서 14세 인구 곱하기 100이잖아요. 근데 50이 나왔다는 소리는 부양인구가 100일 때 유소년이 50이란 얘기거든. 그럼 반이란 얘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A분의 B 플러스 C가 3분의 2래요. 그럼 어쨌든 간에 부양인구가 유소년보다 2배가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 그럼 A가 뭐가 되겠어요? A가 부양인구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지금 A분의 B 플러스 C 한 게 3분의 2라고 나왔잖아요. 요거를 감안해봐봐. 자, 그럼 이 3분의 1을 우리가 100으로 맞추자고요. 100으로 여기다 쓸게 그냥 여러분 잘 보이게. 그러면 60분의 40이 될 거란 얘기지. 그럼 3분의 2잖아요. 그럼 부양인구가 60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B와 C가 각각 뭔지 알아내야 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지? 부양인구의 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부양인구 60이야. 그러면은 유소년은 몇이 돼야 돼? 3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유소년 30이 돼야 돼. 그러면 도대체 B랑 C 중에 뭐냐? 그럼 이제 요걸 보면 돼요. C분의 B가 3분의 1이래. 3분의 1. 근데 아까 B 플러스 C 한 게 전체 몇? 40이라 그랬어. 아, 그러면 C가 유소년이 되고 B가 노년이 되면 유소년 30, 노년 10. 됐죠? 전체 100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T 플러스 50년에 뭐라 그랬느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 유소년 인구가 10% 감소했대. 그럼 유소년 30에서 10% 감소했으니까 3만큼 빠지죠? 그러면은 27이 되겠지. 그런데 이제 부양률을 어떻게 알아내야 되느냐? T 플러스 50년에 A분의 B 플러스 C를 보니까 1이야. 그리고 그러면 B 플러스 C 한 것과 A가 같다라는 얘기거든. 자, 그리고 밑에 C분의 B가 3분의 2래요. 우리 C가 지금 몇인지 알잖아. 27이잖아. C가 27이야. 그리고 이게 X야. 이게 3분의 2라는 거잖아요. 3분의 2. 그러면 자, 위에 몇이 되면 됩니까? X가 18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27분의 18. 그러면은 9로 나누면 9, 28, 9, 3, 27, 3분의 2 되네요. 아, 그러면 B가 18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유소년과 노년을 합한 것과 부양인구가 같잖아요. 그럼 부양인구 몇? 45. 그럼 전체 인구는 90 이렇게 되겠네. 자, 같은 맥락으로 을국도 해보면
여러분이 이제 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전체 완성해 보면은 자 여기 30대고요, 65대고요, 5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의 유소년이 24 그리고 40 그리고 16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를 옮겨서 선택지를 볼게요. 자 1번에 T년의 노년부양비는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T년에 그 노년부양비 어떻게 계산해? 노년부양비는 자 부양인구분의 노인이잖아요. 6분의 1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근데 을국 같은 경우는요 65분의 5예요. 그럼 몇이야? 13분의 1인가요? 맞나요? 13분의 1? 어쨌든 2배는 아니죠. 그죠? 2번에 t 플러스 50년에 유소년 인구는 갑국과 을국이 동일하다. t 플러스 50년에 유소년 인구는 갑국과 을국이 동일하다, 다르다. t 플러스 50년에 을국은 갑국과 달리 초고령 사회이다. 여러분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예요. 전체 인구야. 그럼 전체 인구. 자, t 플러스 50년 갑국은 90분의 18이네요. 그죠? 90분의 18이면 20%네요. 다음 을국은요. 전체 몇이야 여기가? 80이죠? 80분의 16이네요. 20%네요. 똑같이 둘 다 초고령 사회이다. 달리가 틀렸죠. 4번에 T년에서 T 플러스 50년 사이에 을국에서는 갑국과 달리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 자, 저출산 고령화는 뭐야? 유소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노인 늘어나고 유소년 줄어들고 노인 늘어나고 둘 다 달리가 틀렸죠. 5번에 T년의 부양인구는 을국이 갑국보다 많고 T년의 부양인구는 을국이 65 갑국이 60 그죠? 많고 t 플러스 50년에 부양인구는 자 t 플러스 50년 갑국이 을국보다 많다. 맞는 말이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선생님 지금 쭉 보니까요. 이번에 정부 발표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 평상시에 풀었던 도표 문제들에 비해서 진짜 턱없이 쉽죠. 네, 너무 쉽죠. 그런데 선생님이 예전에 그래서 엄마 학교 방송할 때 예상했던 게 있었어요. 킬러 문제가 도표에서 킬러 문제가 배제가 되면서 도표 문제는 좀 쉬워질 것이다. 그러나 일반 개념 문제가 상향 평준을 해서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딱 들어맞았네요. 지금 보니까 일반 개념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라기보다도 좀 까다롭게 나왔어요. 개념 문제 푸는 시간도 은근히 소비가 좀 됐을 거라고 봐. 평상시에 비해서 철저한 이 개념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사회문화 해설 강의는 제가 지금 시간이 10시 반이네요. 네. 최대한 빨리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해설 강의는 마무리했고요. 네. 정치화법으로 다시 네,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